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어 공부. 오늘은 할 위를 보겠습니다. 귤화위지에서 위가 됩니다. 이 말은 남귤북지라고도 합니다. 즉 남쪽에는 귤, 북쪽에는 탱자란 말이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 말을 강남격인 회남의 귤을 강북격인 회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할 위를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손톱주가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손톱주는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할 위 전체는 코끼리를 조련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귤화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긴 듯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강남격인 회남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제나라에 안영이란 총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안영은 겨우 난장이를 모면한 왜소한 체구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재상이었습니다. 강북격인 회북에는 강국인 초나라 영왕이 있었습니다. 제나라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영왕을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신인 안영을 맞는 초나라 왕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신에게 수모를 주려고 개구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때 안영은 답하기를 개나라의 사신으로 온 사람은 개구멍으로 들어갈 것이고 사람 나라의 사신으로 온 사람은 성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개구멍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사신이 개구멍으로 들어갔다면 강국인 초나라는 개나라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모를 모면합니다. 두 번째 수모를 주려고 합니다. 초나라 영왕은 사신 안영에게 제 나라에는 인물이 없는가 보오.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당신 같은 사람이 사신으로 온단 말이오라고 면전에서 무시하자 안영은 답을 합니다. 대왕, 우리나라 제 나라에는 인물이 넘칩니다만 사신을 보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는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초나라가 작은 나라라는 것이죠. 재치 만점의 능란한 말솜씨로 생각과 여유가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모도 모면합니다. 초왕은 사신으로 온 제나라 재상 안영에게 세 번째 수모를 주려고 꾸몄습니다. 제인이 포박당한 채 궁궐마당을 끌려 지나가는 광경을 연출해 놓고 초나라 영왕은 제인을 끌고 가는 포리에게 모르는 채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그 제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고? 포리는 제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초나라 영왕은 안영에게 비꼬듯이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사신으로 온 제 나라 재상인 안영은 아주 당당하게 답을 합니다. 회남인 제 나라 귤을 회북인 강국인 초나라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것은 토질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귤화위지, 남귤북지입니다. 귤화위지죠. 여기에 덧붙여 안영은 설명합니다.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국인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된 것은 초나라의 풍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모도 재치로 넘깁니다. 한 방 먹이려다가 여러 방을 당한 것이죠. 안영의 명성을 눌려보려던 초왕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할 위가 사용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객반위주, 반대로 반객위주라고도 합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적 행위도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이죠. 위선쾌락, 여기에도 할 위가 들어있습니다. 선을 행함이 큰 즐거움이란 뜻이죠.
탈선행위, 상식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무의도식,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하는 것이죠. 사석위오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도 할위가 들어있죠. 성심껏 모든 일을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돌을 봄인 줄 알고 쏘았더니 딱딱한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입니다. 사석위호. 그러면 조의식사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할위가 있죠. 욕심 때문에 몸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새가 좋은 먹이를 찾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조의식사. 이식의천. 이것은 식이의천이라고도 합니다.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자 할의, 이와 비슷한 말, 비슷한 모양 글자를 보겠습니다. 53번 영상에서 세조자를 했습니다. 빼극발, 백조로 왔죠. 그리고 까마귀 오자는 육조, 삐윽발로 보면 되겠습니다. 290번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할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발, 세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선, 강조하여 선. 점점, 강조하여 점. 선점을 세로 봅니다. 새들이 쭉 앉아있을 때 발톱 모양입니다. 새들은 발톱이 손톱이고 손톱이 발톱이죠. 그리고 선, 삐침배를 저는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선이 되겠죠. 그리고 한글, 국처럼 보입니다. 국 닮았죠? 연하발, 점 4개, 그래서 발. 세선국발, 세선국발 줄여서 세발이라고도 합니다. 세조, 세선국발, 세발. 이때 세조를, 세발을 줄여서 세조로 간주합니다. 백조, 육조, 육 닮아서 육조. 흰백자가 들어가서 백조. 여기는 새들의 발, 세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조를 조선 7대 임금 세조로 생각하면 기억이 더 상승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세조는 무섭게 한다면 한다. 할루이자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세조, 세조, 할의. 세조, 세조, 할의. 또는 세발, 세발, 할의. 세조, 세조, 할의. 세조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선, 선, 선. 점점, 점. 선점을 세로 봅니다. 세. 선, 한글 국. 국 닮았죠? 발. 세선 국발, 세발 또는 세조. 세조 할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